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나전 2대 필승입니다. 뭐라고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뭐? 가나전 하잖아요. 가나전. 오늘 가나전. 와. 근데 대한민국. 근데 이것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보시는 분들은 결론이 난 상태에서 이거를 처음 보기 시작을 할 텐데. 네, 뭐 2대1 정도로 나오기를 일단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00원씩 거는 걸 저는 2대0 걸었습니다. 한국이 지는 거? 아니. 네. 애국심이 있어야 돼, 애국심. 네네네. 네. 자, 오늘 당황하지 주제가 지금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네. 주제가 좀 너무 무겁네요. 또 이태원 네. 참사 이야기네. 그럼 과연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문제가 될 것인지 한번 함께 이슈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명단을 공개했어요. 네네네. 물론 나중에는 막 다시 땡땡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가 이제 11월 14일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이제 대부분 유족의 동의 없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시민 언론 무단 민들레라는 공개한 곳에서 했죠. 민들레라는 네네. 곳에서. 공개해서 이제 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네. 이게 근데 과연 법적인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인 것인가 이제 그런 논의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네. 뭐 정치적인 문제겠죠. 굉장히 쉽게. 네, 한번 네네, 정치적인 문제일 것 검토를 같고. 해봐야 되겠죠. 제가 결론부터 내볼게요. 한번 네. 들어보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호사예요? 몇 번 진행하다 보니까 뭐 변호도 할 수 있겠어. 잘하면. 네. 자, 뭐가 변호사네. 자, 그럼 과연 이것을 법적인 문제로 들여다 봤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지 돌아가신 분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네. 법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나요? 일단 맨 처음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사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인데 이걸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 일단 이것부터 이제 논의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우리 흔히 알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이거는 사망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사망자가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이 2007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자의 정보나 비밀이라도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하는 경우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법은 사망한 자가 포함이 안 되고 정보통신망법에는 네네. 포함이 된다. 일단은 포함은 되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예. 돌아가신 분이 이 돌아가신 분이 예전에 무슨 있다 이런 일 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명단 공개가 해당될 수 있는 법적으로 정보통신망법밖에 일단은 해당은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는 네네네. 일단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비밀입니까, 근데? 이게 누가 사망한 거. 그러니까 정책 평가는 각자 이제 각자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법적 평가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일반적으로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공개하는 남한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비밀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알렸어. 그거 뭐예요?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받아쳐주네.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일단은 이거 비밀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누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돌아가신 그렇죠. 네네네. 그럼 그분 유족한테 동의를 얻고 하는 겁니까? 그분이 페이스북에 내가 올릴 때 전화해가지고 제가 어머니 부고 알려도 돼요?
이렇게 허락을 얻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죠. 없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비밀인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근본적인 논의가 있는데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이제 법조인들 여러 명의 법조인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각자 생각이 다 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각자 다 생각이 틀려서 이건 정답이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일단 그 논의를 그러니까 다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누군가 그걸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을 때 왜 우리나라가 사법 체계가 1심, 2심, 3심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판사마다 또 생각이 실제적으로 1심, 2심, 3심 뭐 결과가 틀린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렇죠. 해석에 따라서 논의가 이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약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비밀로 볼 수가 있느냐에 지금-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한 그 민들레라는 시민 언론에서 공개를 했는데 네. 그 공개를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뭐 누가 법적으로 고발을 했지요 지금. 고발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멘트를 다 날리셨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유족의 동의 없이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는 좀 크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적으로 이게 누가 세부적으로 이걸 따져보면 고발했는지는 아직 네, 아직 확인이 안 되고요. 확인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만약에 법적으로 갈 경우에 그러면 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지요? 저는? 경찰, 검찰에서 어떻게 이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일단은 정보통신망법이잖아요.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전산망에서 그렇죠. 관리가 예, 만약에 예. 안 되면은 이 법에 지금 적용 대상이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기초 사실관계부터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논의가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게 이 정부가 만약에 뭐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치더라도 네네네. 어떻게 인터넷 그 매체한테 유출되었는지 인터넷 매체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가 줬으니까 알았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판문조사를 해서 알았을 수는 없는 거니까 155명을 지금 그때 국감장이었나요? 거기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그 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뭐 이랬더니 우리는 안 갖고 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또 아니 도대체 행안부 장관이 안 갖고 있어 누가 갖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도 문제가 됐었는데 시민 언론이 그걸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가 과연 그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네. 관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비밀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지 본인의 자녀가 이렇게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망한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이름이 공개가 됐어. 네. 그래서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따 그거는 말씀드릴 민사 건데 소송이 좀 되겠는데 그거. 아니 그것도 좀 다툼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다툼이 일단은 있나요? 아까 그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단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형사적인 문제고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민사적인 문제. 그러면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걸 공개해서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할 수 있지 않냐. 이 논의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말로만 다 던져놨지. 제가 여러 기사를 봤는데 던져놓지 그걸 분석해 놓은 잘 어려운 네, 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연 소송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 우리 잘생기신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조성천 손해배상- 변호사님이 변호를 맡는다면 네. 예예 승산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조항이 뭐냐면 민법 750조인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행위를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 위법이 들어가야 되네. 위법이 있냐의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법적으로 재판까지 가면 굉장히 재밌는 뭐 선례를 남기는 재판이 될 수는 있겠는데 과연 갈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 그러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민사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 써놨던데 그럼 뭐 뭘 근거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말은 쉽죠. 뭐 아까 말한 것도 내가 명단 공개로 내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어. 그거는 근데 이제 사실 근거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근데 사실 명단 공개를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적 참사는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네네네. 뭐 세월호도 이거는 있었고 근데 삼풍백화점도 있었고.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걸 왜 갑자기 왜냐면 얼마나 젊은이들 많이 죽은지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딱 던져놔서 그러니까 요 자체로는
형사 민사 소송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인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약간 의견 일치는 되지 않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안 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아요. 이거 법적인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네, 법적인 문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어떤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된다. 근데 뭐 인터넷 매체가 뭐 정치적 책임을 뭘 지겠어요. 여기는 자기 발행 부수하고 뭐 광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뭐. 그리고 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렇게 명단이 공개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쟤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확인되지 않은 말을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어. 그래서 막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다시 올릴 수 있잖아. 제가 원래 뭐 싹수가 놀아내고 뭐 어쩌고.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죠. 법적 책임을. 그거에 대해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따로 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그냥 인터넷 매체가 인터넷에 명단 공개한 것 자체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인가.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이죠. 네. 예, 오늘 또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이태원 참사 또 희생자 여러분들께는 당연히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겠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축구는 꼭 8강에 진출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쟤네들 뭐 하고 있나 벌써 경기 끝났는데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됐는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 PD님 오늘 그 가나전 전에 이거 빨리 편집해서 좀 올려주실 수 있으면 빨리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논의를 해보는 시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슈 파이터!